여러분, 이렇게 마주 앉으니 참 좋습니다.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나이가 드니 이제는 화려한 조명 아래 서는 것보다 이렇게 조용히 앉아 지나온 길을 되짚어보는 시간이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주 평범하지만 어쩌면 여러분의 남은 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는 아주 무거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려 합니다. 우리가 예순을 넘기고 흔히 말하는 이순 어른의 나이가 되면 세상 소리가 다 순하게 들린다고들 하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식들 걱정에 줄어드는 통장 잔고에 여기저기 쑤시는 몸까지 마음은 더 어지럽고 집안은 왜 이리도 물건들로 꽉 차 있는지요. 저는 평생을 연기자로 살며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빌려 살았습니다. 가난한 아버지부터 재벌 회장님까지 그들의 집을 드나들며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어요. 사람이 물건을 품는 게 아니라 물건이 사람의 운명을 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정이 많고 부지런합니다. 길가에 버려진 멀쩡한 의자 하나만 봐도 아이고 저걸 왜 버려, 가져다 닦으면 쓸만하겠네 하며 집으로 들고 옵니다. 예순이 넘으면 이제는 버리는 연습을 해야 하는데 도리어 아까움이라는 놈에게 발목을 잡혀 집안을 남이 버린 기운들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화근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풍수분하는 게 뭐 대단한 명당 자리를 찾는 건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머무는 곳에 공기를 맑게 하고 나쁜 기운이 머물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진짜 풍수입니다. 그런데 쉰을 넘기고 예순이 되어 인생의 황혼을 준비해야 할 시기에 정체 모를 물건들을 집안에 들이는 것은 마치 맑은 물에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제 고향 선배 중에 아주 알뜰하기로 소문난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평생을 공무원으로 성실히 사셨고 자식들도 다 잘 키워내셨죠. 그런데 이분이 퇴직을 하고 나니 적적하셨는지 자꾸 동네를 돌며 남들이 내놓은 가구나 소품들을 집으로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아직 새 것 같아. 이건 골동품 같아서 멋있어. 라면서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 물건들이 거실을 하나 둘 채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집안의 웃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멀쩡하던 아내는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고 명절마다 찾아오던 손주들도 할아버지 집은 냄새나고 무서워요 라며 발길을 끊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물건들은 단순한 가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사업에 실패해서 눈물을 머금고 내놓은 탁자, 누군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유족들이 황급히 버린 옷가지들, 그 속에는 전 주인의 슬픔과 원망, 그리고 실패의 기운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던 겁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순이 넘어 기력이 쇠해진 노인들에게는 그 차가운 음기인가 아주 치명적입니다. 젊었을 때는 기운이 왕성해서 웬만한 나쁜 에너지는 몸으로 밀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순이 넘으면 우리 몸은 마치 가을날 마른 잎과 같아서 작은 찬바람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그런 상태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물건들을 집안에 들여놓는 것은 내 운명을 남의 불행에 맡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혹시 언젠가 쓰겠지 하며 쌓아둔 낡은 물건들이 여러분의 숨통을 조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물건들이 차지한 공간만큼 여러분의 복부에 들어올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는 걸 왜 모르십니까? 아까워서라고 말씀하시겠죠. 하지만 진짜 아까운 건 물건이 아니라 그 물건 때문에 병들어가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 그리고 텅 비어가는 여러분의 곳간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 물건은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집안에 들이지 마십시오. 이미 있다면 오늘 당장 내놓으셔야 합니다. 이건 미신이 아니라 수많은 인생을 지켜본 이 늙은 광대가 여러분께 드리는 진심 어린 삶의 충고입니다. 자, 이제 마음을 비우고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인생의 후반전을 비우고 나니 비로소 보였던 그 진실들을 하나씩 꺼내보려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첫 번째 물건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지나다가 멀쩡해 보이는 옷이나 신발이 버려져 있는 것을 보고 에고 아까워라, 저건 한 번만 빨면 새 거 같겠는데 하고 집으로 들고 온 적 없으신가요? 아니면 아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고인이 참
아끼던 좋은 옷이니 네가 입어라 하며 건네받은 옷이 옷장 한 구석에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넘으셨다면 출처를 알 수 없는 옷이나 죽은 사람의 기운이 서린 옷은 절대 집안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옷을 단순히 몸을 가리는 천조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옷은 그 사람의 허물이자 그 사람의 운명과 몸에서 나오는 기운을 담아내는 그릇이라고 믿었지요. 사람의 몸에서는 끊임없이 기운이 뿜어져 나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맑은 기운이, 병든 사람에게는 탁한 기운이, 그리고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는 그 슬픈 넋이 옷감 사이사이마다 스며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속사정을 모른 채 겉모습이 깨끗하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값이 비싼 유명 상표라는 이유만으로 내 몸에 걸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전 주인이 겪었던 병마와 고통, 그리고 그가 가졌던 좋지 못한 운명까지 내가 고스란히 이어받겠다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순이라는 나이는 이제 내 몸의 면역력도 기운의 방어막도 조금씩 얇아지는 시기입니다. 젊은 사람들이야 기운이 펄펄하니 그런 옷을 입어도 잠시 으스스하고 말겠지만 우리 같은 노인들은 다릅니다. 차가운 음기가 서린 옷을 입으면 그 기운이 피부를 타고 들어가 뼈마디를 시리게 하고 마음을 우울하게 만듭니다.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밤마다 가위에 눌리거나 꿈자리가 사나워지는 이유가 바로 내 옷장에 숨어있는 죽은 기운 때문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래전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평소에 골동품과 헌옷 수집을 무척 좋아하셨죠. 어느 날은 아주 귀해 보이는 두루마기 하나를 얻어왔다며 자랑을 하시더군요. 그런데 그 옷을 입기 시작한 날부터 그분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인자하던 성격은 온데간데 없고 자꾸만 화를 내고 허공을 보며 혼잣말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옷은 큰 병을 앓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어느 선비의 옷이었다고 합니다. 그 옷에 맺힌 병마의 기운이 살아있는 사람의 생기를 갉아먹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옷이 날개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그 날개가 나를 하늘로 날게 하는 날개인지 아니면 나를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무거운 족쇄인지 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예순 이후의 삶은 청결과 단정함이 가장 큰 복입니다. 남이 입던 헌옷을 주워 입으며 돈을 아끼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낡았더라도 내가 직접 사서 내 땀과 정성이 묻은 옷을 깨끗이 빨아입는 것이 내 운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래도 너무 아까운데 비싼 옷인데 하는 마음이 드실 겁니다. 그 마음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우리 세대는 밥 한 알도 아까워하며 살아온 세대니까요. 하지만 그 아까움 때문에 내 집안의 가훈이 기울고 자식들에게 갈 복이 막힌다면 그것보다 더 큰 낭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풍수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썩은 물은 내보내고 새물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죽은 기운이 서린 옷은 내보내고 그 빈자리에 햇살과 바람이 머물게 하십시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옷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옷, 누군가 죽으면서 남긴 옷, 혹은 그 옷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옷이 있다면 미련 없이 정리하십시오. 그것을 비우는 순간 여러분의 어깨를 누르던 이유, 모를 무거움이 사라지고 맑은 기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의 삶은 남의 인생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나만의 맑은 기운으로 채워가야 하는 시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물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주방과 거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귀퉁이가 살짝 깨진 밥그릇이나 이가 빠진 접시를 아직 쓸만하다는 이유로 찬장 깊숙이 넣어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테두리가 살짝 깨진 거울을 안 보이는 곳에 두고 그대로 쓰고 계신가요? 우리네 어머니들은 옛날부터 그릇이 깨지면 복 나간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물건을 아끼라는 뜻인 줄 알았는데 세월을 살아보니 그 속에 참으로 무서운 이치가 담겨 있더군요. 한국 사람에게
밥그릇은 단순히 밥을 담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복록, 즉 평생 먹고 살 복과 직업, 그리고 운명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담는 그릇이 깨져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아무리 밖에서 복을 들이부어도 결국 그 깨진 틈으로 다 새어 나가버린다는 뜻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넘으신 분들에게는 이 그릇의 의미가 더욱 남다릅니다. 젊을 때는 깨진 그릇을 써도 다시 채울 기운과 시간이 있지만 인생의 후반전은 있는 복을 잘 지키고 다독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가 빠진 그릇에 밥을 담아 먹는 것은 내 스스로를 나는 대접받지 못해도 되는 사람이다. 나는 부족한 것을 감수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이다. 라고 낙인 찍는 것과 같습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쪼그라드는데 어느 복신부신이 기분 좋게 그 집에 머물겠습니까? 거울은 또 어떻습니까? 풍수에서 거울은 기운을 반사하고 증폭시키는 아주 예민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거울에 금이가 있거나 모서리가 깨져 있으면 그 거울은 우리 집안의 맑은 기운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칼날이 됩니다. 깨진 거울에 내 얼굴을 비추면 내 운명도 조각난 것처럼 흩어지게 마련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온전치 못한데 어떻게 내 삶이 평온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젊은 시절 큰 사업을 하셨는데 노년의 가세가 기울어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분 댁에 들렀을 때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식탁 위에 놓인 국그릇들이 하나같이 이가 빠져 있고 안방 거울은 금이 간 채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더군요. 어르신, 이 그릇들 다 바꾸셔야겠습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더니 그분은 돈 아껴야지 이런 게 무슨 상관이냐며 허허 웃으시더군요. 하지만 그분의 집안은 그 이후로도 자식들 간에 불화가 끊이지 않았고 재산을 모이지 않고 모래알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깨진 물건이 있다는 것은 그 집에 살기가 감돈다는 뜻입니다. 날카로운 파편은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가족들 사이에 날선 말이 오가게 합니다. 특히 예순 이후에는 몸의 기운이 약해져서 이런 날카로운 기운에 쉽게 상처를 입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 안일한 마음의 틈을 타고 가난과 질병이 스며드는 것입니다. 물건을 아끼는 마음은 숭고한 미덕입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해 정갈하고 온전한 그릇에 밥을 담아 대접하십시오. 깨끗하고 맑은 거울 앞에 서서 환하게 웃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내 운명을 바꾸는 가장 쉽고도 강력한 풍수입니다. 지금 바로 주방으로 가보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이가 빠진 그릇들을 골라내십시오. 그것들을 내다버릴 때 여러분의 가슴속에 맺혔던 응어리와 가난의 씨앗도 함께 버린다고 생각하십시오. 비워진 찬장에 넉넉한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깨진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진짜 아까운 것은 그 깨진 물건 때문에 상처 입고 작아지는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삶은 온전하면서 시작됩니다. 빈틈을 메우려 애쓰지 말고 깨진 것은 과감히 버려야 새로운 기운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집안이 맑고 온전한 기운으로 가득 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꼭 살펴봐야 할 물건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베란다나 거실 구석 혹은 장식장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혹시 잎이 다 떨어져 뼈대만 남은 채 말라 죽어가는 화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어디선가 멋있어 보여서 가져왔지만 정확히 어디서 왔는지 누구의 손때가 묻었는지 모르는 정체불명의 낡은 골동품이나 조각상이 있지는 않나요? 예순이 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기성, 즉 살아있는 기운입니다. 산천초목이 푸게 우거질 때 우리가 기운을 얻듯 우리 집안에도 살아 숨쉬는 기운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집안에 말라 죽은 식물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내 집안의 죽음의 그림자를 붙잡아 두는 것과 같습니다. 식물은 집안의 나쁜 기운을 대신 빨아들이고 좋은 공기를 내뿜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식물이 시들어 죽었다는 것은 그 집안의 기운이
더 이상 생명을 지탱하기 어려울 정도로 탁해졌거나 그 식물이 주인의 애군을 대신 맞고 쓰러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깝다는 이유로 혹은 귀찮다는 이유로 죽은 나무 막대기 같은 화분을 거실에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죽은 나무는 남은 집안의 생기마저 빨아들여 버립니다. 예순 이후 기력이 약해진 어르신들이 이런 환경에 있으면 몸이 더 무거워지고 마음은 한없이 가라앉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출처불명의 옛 물건입니다. 골동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지요. 세월의 멋이 느껴진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물건에는 주인과 함께한 세월만큼이나 깊은 염원과 집착이 깃듭니다. 특히 누군가 소중히 아끼던 물건이나 재래에 쓰였던 물건 혹은 누군가의 한이 서린 물건이 내 집으로 들어오면 그 물건에 붙어있던 전 주인의 기운이 우리 집안을 휘저놓습니다. 오래전 어느 마을에 골동품 수집을 취미로 삼던 분이 계셨습니다. 어디선가 아주 오래된 나무 괴짝 하나를 들여왔는데 그날 이후로 집안의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하는 일마다 꼬이고 본인은 원인 모를 두통에 밤잠을 설쳤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괴짝은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곡소리가 끊이지 않던 방에 놓여있던 것이었습니다. 그 물건에 배어있던 가난과 눈물의 기운이 새 주인의 집까지 따라온 것이지요. 여러분, 예순 이후의 삶은 맑고 가벼워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닌 기운, 남의 슬픔이 묻어있는 물건을 집안에 들여놓고 이게 멋이다, 이게 골동품이다 하는 것은 위험한 도박입니다. 특히나 조각상이나 인형처럼 사람의 형상을 한 물건들은 기운을 빨아들이는 힘이 더 강합니다. 그런 물건들이 집안 곳곳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과연 편안한 휴식이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께 권합니다. 죽어가는 화분은 미련 없이 정리하고 흙으로 돌려보내십시오. 그것이 그 생명에 대한 예의이자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대신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싱싱하고 푸른 잎을 가진 작은 꽃 한 송이라도 새로 들여놓으십시오. 그 푸른 빛이 여러분의 얼굴에 생기를 돌게 할 것입니다. 또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쓰던 낡은 물건보다는 비록 소박하더라도 내 손길이 닿고 내 추억이 깃든 깨끗한 물건들로 주변을 채우십시오. 예순의 풍수는 거창한 장식에 있지 않습니다. 맑은 바람이 잘 통하고 따스한 햇살이 구석구석 닿으며 살아있는 기운이 넘실대는 공간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노년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보약입니다. 비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은 기운을 내보내야 비로소 살아있는 복이 여러분의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하며 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며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아이고, 우리 집에도 저런 게 있는데 하며 가슴이 철렁하셨나요? 아니면 그저 물건일 뿐인데 너무 예민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셨나요? 괜찮습니다. 어떤 마음이든 그것은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의 무게만큼 깊은 고민일 테니까요.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린 진짜 이유는 단순히 물건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돌보라는 간곡한 부탁입니다. 우리가 예순을 넘기고 인생의 고개를 넘어갈 때 가장 큰 적은 밖에서 오는 재난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쌓인 미련과 집착이지요. 이건 비싼 거야. 이건 누가 준 거야. 언젠가 쓸모가 있을 거야. 라는 그 마음들이 우리 집을 창고로 만들고 나아가 우리 영혼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풍수에서 가장 좋은 기운은 흐름입니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물건도 한자리에 머물러 먼지만 쌓이면 그곳에서 나쁜 기운이 싹 됩니다. 여러분의 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바람이 들어와서 막힘없이 거실을 지나 주방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저기 쌓인 짐들에 걸려 바람조차 길을 잃고 있습니까? 집안이 어지러우면 내 머릿속도 어지럽고 내 머릿속이 복잡하면 자식들에게도 고운 말이 나가지 않습니다. 결국 물건을 비우는 것은 가족 사이에 담장을 허무는 일과도 같습니다. 저는 가끔 산책을 하며 길가에 핀 들꽃을 봅니다. 그 작은 꽃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오로지 하늘을 향해 온몸으로 햇살을 받아냅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손을 꽉 쥐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을 활짝 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손바닥 위에 새로운 복도 내려앉고 자식들의 손도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낡고 부정적인 기운을 담은 물건들을 쥐고 있느라 정작 하늘이 주는 맑은 복을 놓치고 있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당장 큰 일을 하려 하지 마세요. 그저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하십시오. 이가 빠진 찻잔 하나를 버리는 것, 주인이 누군지 모를 낡은 옷 한 벌을 정리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물건이 나간 자리에 남는 것은 텅 빈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은 비로소 여러분의 숨을 쉬게 할 여유와 평안이 채워지게 될 자리입니다. 이제 텔레비전을 끄고 조용히 집안을 한 바퀴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물건들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나를 행복하게 하니? 아니면 나를 무겁게 하니? 라고요. 만약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있다면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고 이제는 놓아주십시오. 그것이 그 물건에 대한 예의이자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제 나이가 되니 비로소 보입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좋은 옷을 입었다고 귀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낡은 방 한 칸이라도 맑은 햇살이 들고 내 마음이 호수처럼 평온하며 주변이 정갈할 때 비로소 참 잘 살았다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도 그런 노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질구질한 과거의 찌꺼기에 발목 잡히지 말고 남은 생은 오로지 맑고 밝은 기운 속에서 소풍 가듯 가볍게 살아가시길 이 늙은 광대가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저도 이제 일어날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맑은 바람이 불어오길, 그리고 그 바람을 타고 큰 복이 깃들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